오늘은 지시선과 치수 변수, 그 다음에 이 아래 리비전 클라우드, VP 아웃, X 클립, 드로잉 오더, 오버킬, 퍼지, 비폴리는 요즘 잘 안 써서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치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치수 변수가 내용이 원체 많아요. 대략 50여 개 정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50여 개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이틀 동안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겠죠? 과제물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지시선입니다. 지시선이 리더와 Q 리더, 그 다음에 M 리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더는 안 써요. 딥 리더는 안 쓰고 Q 리더와 M 리더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Q 리더입니다. Q 리더는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빠른 지시선이란 뜻이에요. Q 리더, 그러면 캐드가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퍼스트 리더 포인트, 지시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주세요. 오와 세팅, 설정하기. 자, 첫 번째 점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습니다. 총 3회를 찍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위드를 물어봐요. 글자 장평이죠. 장평을 물어봅니다. 이때 엔터. 그러면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오브 어노테이션 텍스트, 주석에 들어가야 할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쓰지 마시고 그냥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화면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합니다.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엔터.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 화살표가 가리킨 여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Q 리더,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자,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맨 윗줄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클릭, 자, 어떤가요? 내용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이 랜딩선의 위치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값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 줄을 쓸 때는, 한 줄 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한 줄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줄 쓸 때는 이렇게 지시선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Q 리더, 자, 이때 세팅입니다.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어넌테이션, 주석이죠. 어넌테이션, 주석 타입이 m텍스트, 다중 문자입니다. 카피 앤 오브젝트, 내가 물체를 어떤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블록 레퍼런스, 블록입니다. 넌, 아무것도 안 쓰겠습니다. 이 중에 여기에서 큐리더에서는 바로 이 m텍스트와 톨러런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록 레퍼런스도 사용하는데 요거는 m리더에서 쓸 겁니다. 멀티리더에서 쓸 거예요. 자, m텍스트입니다. 이때 여기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카피 앤 오브젝트 눌렀더니 어태치먼트가 사라졌네요. 톨러런스 역시 안 나옵니다. 블록 레퍼런스 역시 어태치먼트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자일 때만 어태치먼트가 나옵니다. 자, 어태치먼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어태치, 즉 문자를 붙여넣기 할 건데 문자가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에 위치해라.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탑 라인에 위치해라. 자,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한 것, 그러니까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여기 제일 아랫선의 미들, 중간에 이렇게 지시선이 위치해라. 미들 오브 탑 라인, 맨 윗줄의 중간에 맞추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미들 오브 탑 라인이든 혹은 미들 오브 바텀 라인이든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이제는 똑같아진 거 보이시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큐리더. 자, 세팅하기. 맨 아래 보면 언더라인,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밑줄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잘 사용합니다.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큐리더, 세팅하기, 그 다음 라인 앤 에로, 치수선, 그러니까 지시선과 화살촉입니다. 여기 보면 리더 라인이 스트레이트로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라인이 직선으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스플라인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지시선이 곡선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때는 여기를 좀 수정해야 돼요. 넘버 오브 포인트, 지금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시선 1번, 2번, 3번이면 끝났던 겁니다. 노리밋 그러면 무한정 내가 찍어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스플라인으로 놨고요. 노리밋, 리밋을 없앴습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예쁘게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곡선으로 빼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세팅.
만약에 노 리밋을 풀어버리면 얘가 그려지다 말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그릴 때는, 스플라인을 할 때는 노 리밋을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최소 이 리밋 맥시멈을 4번으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노 리밋을 체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스트레이트. 자, 그 다음에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클로즈드 필, 도트, 오벨크 내용들 많이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클로즈드 필드, 즉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를 제일 많이 쓰고, 도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점이죠. 점. 이런 식으로 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트도 사용하고, 또 데이텀도 자주 사용합니다.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텀으로도 종종 사용합니다. 자, 여러 가지 화살촉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한번 넣어 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자, 에로헤드는 데이텀 트라이앵글로 바꿔 놓고요. 어넌테이션을 톨러런스로 맞춰 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톨러런스는 공차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공차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심볼. 네. 평행도 0.023mm. 자, A 데이텀 기준으로.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이텀 표시되는 거. 이렇게 데이텀 표시를 할 때 사용합니다. 직각도 0.032 데이텀 A 기준으로 이렇게요. 자, 데이텀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앱리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앱리더는 바로 여기 있어요. 얘가 앱리더입니다. 앱리더는 크게 명령어가 3개입니다. 앱리더는 앱리더가 있고, 앱리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앱리더 에디트가 있고,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 어넌테이트 탭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네, 얘를 누르시면 앱리더 스타일이 뜹니다. 앱리더 스타일이고요. 자, 앱리더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똑같아요. 클릭하면, 자, 보이시나요? 이 랜딩점이 바로 딸려 나옵니다. 랜딩 포인트가 바로 딸려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리더 스타일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멀티리더 스타일입니다. 앱리더 스타일이고요.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 여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더 포맷, 지시선의 형식, 리더 스트럭처, 지시선의 구조, 컨텐츠,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더 포맷입니다. 제너럴이 있네요. 일반적인. 여기 스트레이트 있네요. 스플라인도 있네요. 네, 스플라인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화살촉의 모양도 여기 나오네요. 크로즈드 필드, 도트, 데이텀 트라이앵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네요. 그 다음 사이즈가 나오는데 사이즈가 몇 mm로 되어 있나요? 4mm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비교를 해보죠.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앱리더 그 다음에 디멘전. 자, 4mm로 돼 있네요. 다시 봅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심볼 앤 에로. 에로 사이즈 얼마로 잡혀 있나요? 2.5mm요. 텍스트 크기 얼마로 잡혀 있나요? 2.5mm요. 다시 봅니다.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요. 문자의 크기 몇 mm인가요? 4mm요.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심볼. 에로헤드 크기 몇 mm예요? 4mm요. 차이가 지는군요. 일반 치수에서는 기본값이 2.5mm인데 앱리더에서는 기본값이 몇 mm예요? 4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달라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디멘전에다 맞춰야 돼요. 4mm가 아니고 2.5mm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치수의 크기를 2mm로 쓸 거예요. 2mm로. 그러면 여기 앱리더 스타일도 2mm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치수 문자와 화살촉의 크기는 동일한 크기로 사용합니다. 치수 문자와 화살촉의 크기는 동일한 크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자, 리더 포맷에 들어가니까 에로헤더 사이즈가 2.5mm. 리더 스트럭처 아니군요. 컨텐츠에 보니까 텍스트 헤이트도 나오네요. 2.5mm. 이렇게요. 리더 포맷의 에로헤드 사이즈, 컨텐츠의 텍스트 하이트. 둘 다 얼마로 잡아야 돼요? 2.5mm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큐리더에는, 멀티리더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멀티리더 보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화살촉의 위치를 먼저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점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먼저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멀티리더를 쓰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인 거죠. 자, 보세요. 먼저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하고 랜딩점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 내용. 이게 첫 번째. 다시 랜딩 퍼스트, 랜딩점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하고 내용 적는 게 두 번째. 다시요.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지정합니다. 내용을 먼저 쓰시고 이렇게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시죠. 앱리더는 가장 편한 건 에로헤드 퍼스트가 가장 편해요. 화살촉의 위치 지정하고 랜딩 위치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보시고 다시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리더 포맷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아닌
스플라인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요. 맥시멈 리더 포인트. 요거 리더 스트럭처. 지시선의 구조에 들어가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이때 이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이 늘려주세요. 한 4번이나 5번 정도로.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셋, 4번째. 오일, 페인트, 마감. 어떤가요?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리더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모디파이. 자, 이번엔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리더 스타일 맥시멈 포인트는 숫자 2로 다시 바꿔 놓고요. 바로 여기 다시 바꿔 놓고요. 밑으로 넘어가 보죠. 별도 중요한 건 없는데 여기 스케일 있네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울 디멘전 스타일, 딤 스타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얘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하다는 것만 넘어갑니다. 자, 컨텐츠요. 컨텐츠에 가면 텍스트하고 블록 나옵니다. 아까 퀵 리더에서도 블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이거는 앱리더에서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앱리더 블록을 눌러보면 먼저 또 엠텍스트네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 여기 텍스트 하이트가 있죠? 글자의 높이. 그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엠텍스트에서 블록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이 나옵니다. 이거 사실 다 써요. 자, 먼저 서클이요. 서클 같은 경우는 주로 품번을 줄 때 사용합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어트리뷰트 숫자 1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 2번 그 다음에 숫자 3번. 그럼 여기가 1번 부품, 여기가 2번 부품, 여기가 3번 부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봅니다. 모디파이.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라고 있네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해요. 자, 오케이. 그 다음 멀티리더. 자, 클릭하면 자, 엔터 뷰 넘버, 시트 넘버. 자, 뷰 넘버 1번, 시트 넘버 SS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이걸 거꾸로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스틸 윈도우 1번 이런 식으로요. 스틸 윈도우 1번.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드 도어 1번 이렇게요. 우드 도어 목재문이죠. 1번. 스틸 윈도우 강철 창문이죠. 1번. 이런 식으로 창호 도면에 기호를 쓸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번 해보죠. 여기 모디파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이거 거진 다 써요. 재질이라든지 바닥 기호라든지 혹은 품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써요. 그 중에 여기 트라이앵글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기계 건축 상관없이 공통으로 쓰이는 기호인데요. 자, 트라이앵글을 놓고 자, 확인, 클로즈.
그 다음에 M리더로 이렇게 지시선을 빼봅시다. 숫자는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주세요. 컨트롤 1입니다. 여기에 필요 없는 게 이 지시선이 필요 없습니다. 리더 타입에 보시면 여기 리더 타입의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이거 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쏙 빠집니다. 여기 리더 타입에 보시면 기본값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시선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을 넌으로 바꾸면 이렇게 지시선이 쏙 빠져요. 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리비전 클라우드요.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정 마크입니다. 계정 마크. 이거 계정 마크입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렉탱귤러, 폴리건, 프리핸드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미니멈 아크 랭스 14mm, 맥시멈 아크 랭스 14mm. 그 다음 스타일 캘리그라피 타입이고 타입은 프리핸드 타입입니다. 여기 아크 랭스를 이용해서 선의 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10mm 엔터 10mm. 그럼 10mm 짜리로 바뀔 거고요. 여기 맨 끝에 가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누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가 있는데 일단 캘리그라피 타입으로요. 노멀은 일반적인 것이고 캘리그라피는 펜글시 타입이란 뜻입니다. 캘리그라피 타입, 즉 펜글시 타입이 조금 더 이뻐요. 네,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를 선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멀을 쓰기도 합니다. 자, 캘리그라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핸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클릭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구름 기호가 그려집니다. 이걸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야 리비전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가 뭘까요? 도면을 개정하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책 개정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책이 나오면 1판, 2판 나와요. 그죠? 잘 팔리니까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개정판은 뭔가요? 책을 일부 수정했다는 뜻이죠. 네, 그게 개정판이에요. 개정 1판, 그 다음 2판, 개정 2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면도 개정합니다. 도면을 수정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당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도면을 그려요. CC 도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막 도면을 그려요. 근데 이제 보통은 처음에는 완성된 도면을 제출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공을 하면서 도면을 다시 그려요.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근데 현장하고 도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면을 다시 그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치수 재가면서. 근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오더니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여기 있는 이 벽 허물고 한 저쪽으로 50cm 아니 1m만 더 밀어주세요.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날 이제 뒤집어진 거죠. 왜요? 벽을 밀고 다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려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재료비가 이중이죠. 재료비 인건비 이중이죠. 근데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죠.
근데 공사하는데 시간 딜레이 되는 거 인정해 주나요? 안 해줘요. 시간 딜레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끝나는 날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야근까지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용을 누가 물죠? 우리가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시한 클라이언트가 물어야 되나요? 클라이언트가 물어야죠. 처음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시 요청을 한 거죠. 여기 말고 이쪽 말고 이쪽을 한 1m만 더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건 클라이언트 잘못이란 말이죠. 그럼 당장 가가지고 이거 당신이 요청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단 말이죠. 이거 기성에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구름 마크로 이렇게 그려놔요. 여기 수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의 1, 삼각형의 2, 삼각형의 3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수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겁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도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걸 나중에 체크합니다. 요것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잔금이 나오잖아요. 잔금 요청할 때 기본 잔금에 플러스 계정한 비용 있잖아요. 이걸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요 날짜에 클라이언트가 이런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 더 추가됐어요. 이거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견적서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도면에다가 계정 마크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이런 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손해 안 보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회사가 손해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우리가 제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비용 문제라는 거죠. 이 비용에서 체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구름 마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첫 번째 리비전 한 거, 다시 구름 마크 그리고 두 번째 리비전 한 거,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특별한 건 아니고, 이런 거죠. 그냥 표제란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표제란입니다. 한 10년 전쯤? 10년 더 된 것 같은데? 10년 전쯤? 네. 설계했던 도면입니다. 여기 REV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리비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저런 식으로 도면 표제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리비전 첫 번호, 날짜, 내용 이런 식으로. 다른 도면도 한번 볼까요? 다른 회사 도면이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리비전 디스크립션, 넘버, 날짜, 내용, 설계자, 검도자, 승인자. 여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네요. 그죠? 첫 번째 리비전, 날짜 언제, 내용 무엇, 그 다음에 이걸 설계한 사람 사인, 그 다음 검토한 사람 사인, 이걸 승인한 사람 사인, 혹은 도장을 찍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나중 가서 발뺌하면 어떡하죠? 이거 누가 시켰는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증거 자료로, 증빙 자료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리비전 클라우드. 자, 아크 랭스는 이 호의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미니멈, 맥시멈입니다. 자, 클릭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호의 크기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크 랭스를 이용해서 호의 크기를 키우고 리비전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오브젝트가 있네요. 자, 렉탱글, 서클.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리비전 클라우드의 오브젝트를 클릭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폴리고널 다각형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다각형 모양으로 맞춰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마지막이 프리핸드고요. 프리핸드는 그대로 그냥 첫 번째 클릭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손 가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해보시면 노멀입니다. 자, 노멀과 캘리그라피 차이. 캘리그라피와 노멀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위피 아웃입니다. 위피 아웃은 가리기입니다. 아래 도형 가리기. 얘는 드로잉 오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위피 아웃과 여기 드로우 오더는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피 아웃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순서대로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위피 아웃.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엔터. 자, 아래 다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지워진 게 아니에요. 가린 겁니다. 가린 거. 감추기 한 거예요. 이렇게 감추기 한 겁니다. 제일 위에 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이렇게 아래선을 가리기를 하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작업 순서예요. 드로우 오더입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 보이시나요?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보이게 됩니다. 샌드 투 백, 제일 아래로 내보내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감추어집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샌드 투 백. 그러니까 맨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주기.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이와 같이 올라옵니다. Send under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위피아웃은 선택하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어요. 선택하면 언제든지 지워서 이렇게 다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인서트 아니 선택하고 인서트 아니다 블록. 자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블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X클립입니다. X클립은 블록 자르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미리 그려놨습니다. 잘라야 되는 영역을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자, 선택하고 조인으로 미리 제가 다 조인을 걸어놨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조인으로 선택해놨습니다. 자, X클릭. 자, 대상체를 지정합니다. 블록을 선택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먼저 여기 뉴 바운다리 보이시죠? 새로운 경계. 여기서 셀렉트 폴리건 또는 폴리고널 렉탱귤러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폴리건으로 폴리건을 클릭하면 이렇게 딱 잘립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폴리라인을 따라서 딱 잘리는 거죠. 자, 한번 잘라 보시죠. 자, X클릭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딜리트. 그러면 클립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다시 X클릭 블록 지정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자, 렉탱귤러 사각형 이렇게 그리면 내가 그린 사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금방 잘라냅니다. X클릭 딜리트 원래대로 복귀하기. 자,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자, 폴리고널 클릭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폴리건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엔터. 그러면 내가 그린 폴리건대로 이렇게 X클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버킬입니다. 오버킬은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고, 동일선상에 하나 그렸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 개가 서로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버킬. 오버, 겹쳐져 있는 것 킬. 자, 전체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케이.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오버킬이라는 건 중복선 삭제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오버킬은 중복선 삭제라고 했습니다. 퍼지는 뭐냐면 소거입니다. 소거. 무슨 뜻이냐면 사용하지 않는 도면 요소를 삭제하는 것. 자, 퍼지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죠. 퍼지. 그러면 이렇게 떠요. 어떤 내용을 삭제할 거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할 겁니다. 퍼지.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그냥 퍼지 올 그러면 안 쓰는 거 전부 다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쓰지 않은 것들 전부 다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버킬이나 퍼지 같은 명령어들은 도면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쓰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중심선만 쭉 그릴 겁니다. X라인, 레이어, 센터, 빨간색이고, 로드, 센터. 제가 다른 건 안 그리고 일단 중심선만 그릴 거예요. X라인. 자, 0도, 90도.
선택하고 빨간색으로 싹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다시 옵셋 2400. 3000. 자, 오른쪽은 다 됐고, 자, 옵셋 1300. 3300. 4000. 3600. 1800. 자, 트림으로 삭제. 자, 필렛. 자, 기준으로 트림 싹 삭제하고요. 자, 다시 이 아래로 옵셋 2100. 1200. 다시 옵셋 4200. 1800. 1600. 1900. 자, 이렇게 생겼네요. 필렛. 자, 라인을 하나 새로 그리고 미드 포인트에서 트림. 자, 이렇게 중심선만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심선만 빨리 하나 그려보시죠. 여기다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라이너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어떤가요? 치수선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합니다. 문자가 찍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키워야 될까요? 화살촉의 크기를 키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 종종 문자 키워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가면, 자, 여기 모디파이요. 모디파이. 여기 피트 탭이 있습니다. 피트가 맞춤이라는 뜻이죠. 이 피트가 옷가게 가면 있어요. 피팅룸. 피팅이 옷을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본다고 하는 그 피팅룸. 똑같은 피트, 맞추다라는 거예요. 이 피트 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 Use Overall Scale.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다른 건 다 못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값이 바로 축척값입니다. 축척값이에요. 자, 보시죠. 전체 길이가 14,000입니다. 계산기 띄워놓고 볼까요? 자, 14,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축척이 1대 66이네요. 1대 66 안 쓰죠. 1대 80 쓰면 될 것 같고, 9,700 곱하기 2 나누기 297 65 나오네요. 그럼 1대 80도면으로 확정하고,
자,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80배요. 엄청 크네요. 다시 스케일 60배요. 60배 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딤 스케일도 얼마가 돼요? 1대 60이요. 60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어떤가요? 문자 커져서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에서 자, 베이스 라인을 6mm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여기서부터네요. 요만큼 치수 기입 넣고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뭐라? 여기까지가 아니었군요. 네, 이렇게 된 거죠. 8700. 다시 또 볼까요? 라이너.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한번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다 치수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저처럼 축척에 맞추어서 한번 치수기입을 넣어 보시죠. 자, 글씨를 쓸 건데 그럼 도대체 글씨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써야 되는 글씨 크기가 얼마인가요? 2.5mm죠?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작은 글씨 2.5mm. 근데 축척이 얼마예요? 60이죠. 네, 150mm네요. 그러니까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그 다음에 자, 문자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50이죠? 자, 150, 엔터, 0도, 방. 어떤가요? 글자 크기가 치수 문자와 똑같은 크기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자의 크기 찾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자도 한번 써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10mm. 엄청 작아요. 라인 쿼드란트에서 자, 120mm. 자, 센터에서 자, 랭슨 델타 5mm. 자, 10mm. 자, 5mm. 텍스트. 자, 150은 아니고
여긴 6mm, 그리고 여긴 평면도라고 적어놨습니다. 다시 저스티피케이션서 바텀 라이트를 쓰고 스케일 1대 60. 아이고. 네, 여기 2.5mm.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둘 다 분해해 버릴까요? 분해. 얘는 위치가 바텀 라이트, 얘는 이만큼 띄워볼까요? 자, 그 다음 스케일 몇 배 키우면 돼요? 60배예요. 그럼 어떤가요? 60배에 맞춰서 커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다 1대1로 그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60배로 키우면 돼요. 내가 계산한 축척값만큼 키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오늘 공부한 멀티리더입니다. 멀티리더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작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나올 거 이렇게 정말 조그맣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조그맣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멀티리더. 자, 큐리더는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디멘전 스타일의 영향을 받거든요. 큐리더는 딤 스타일의 영향을 받는데 멀티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자, 멀티리더는 멀티리더 스타일 들어가셔서 바로 여기 리더 스트럭처에 바로 이 값 스케일에 이 값을 바꾸셔야 돼요. 60으로. 그래야 사이즈가 맞아집니다. 바로 여기 리더 스트럭처에서 이 값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자, 오케이. 뭘로 갈까요? 서클로 해볼까요? 어떤가요? 사이즈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렇게 축척값만큼 크기를 다 키우라는 거죠. 자, 라인 타입 스케일이 있습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이요. 기억나실 거예요. 선 종류 축척이요. 자, 보세요. 중심선이죠. 그런데 실선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걸 키우는 게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했어요. 자, 얼마로요? 20이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